자, 이제 중간고사가 드디어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6평, 저는 6평 때 별로 안 바쁜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6평 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이제 또 황금 연휴고, 애들 또 날씨 좋다, 뭐다 공부 엄청 안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일단 친구들이 수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맘때 6월 모의고사를 좀 앞두고 수특을 정말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맞아요. 근데 수능특강 같은 경우 친구들이 그 전에 한 번씩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조금씩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범위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주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문을 한번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답지를 보면 해설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주제나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먼저 문제를 풀 때 해제를 봤을 때 내가 똑같이 이렇게 읽었다, 주제도 잘 파악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주제를 봤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작품은 인강을 통해서 또는 이제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EBS에 나와 있는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딱 이것만큼은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일단 고전시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EBS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만큼은, 그리고 고전시가에 나와 있는 어휘는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전소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막 친구들이 인물이 다 다른 인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칭어가 다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 줄거리 파악하는 거나 또는 지칭어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독서도 친구들이 좀 어색해하는 제재가 있을 거예요. 유난히 어렵다라고 하는 제재, 그 제재에 대한 조금 더 연습, 그거에 대해서 수능특강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수능특강에서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기출문제를 좀 따로 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국어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보통 영어랑 탐구어로 하나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뭐 영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탐구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월 달에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말해주면 좋을까요, 애들한테? 일단은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해하는 시기인데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5월 시작하자마자 연휴예요. 연휴가 이제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6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수능 특강이 안 되어 있다는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어떤 탐구 과목이든 간에 두 과목 중에서 본인이 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한 과목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 있게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과목을 위주로 그 5월 초에 쉬는 날하고 5월 말에 쉬는 날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계획을 잡아보면 선생님 저 그냥 탐구 그냥 하루에 몰빵해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딱 지금 최적의 조건이에요. 평소 때는 학교 다니면서 이거 할 시간도 없고 사실 짜투리 시간 만들어내기도 힘들었는데 쉬는 날이 딱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좀 이제 집중 있게 하면 좋겠고요. 병행해서 한국사 한 번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는 수능 특강까지 다 보란 얘기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기에 와 탐구라도 내가 잡아와야지. 근데 한국사를 다 봐라? 이건 아니지만 내용 숙지만큼은 특히 그 조선 봉건 사회부터 그 이후부터는 좀 봤으면 좋겠다. 근대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은 얼마나 하고 있니는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애들이 잘하는데 꼭 탐구에서 하나 망쳐가지고 수능 최저 못 맞췄어 이런 친구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5월 달에는 이제 좀 탐구도 좀 소홀히 했으니 여태까지 다시 한번 또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이들 저희가 수능 특강 책을 봐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그냥 문제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보시면은 번호로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답으로 할 때도 다시 한번 선생님 그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띄어서 보내주겠지만 그 내용이 있고요. 양 사이드에 개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특히 탐구는 다 있어요. 그 개념 체크, OX 체크하는 거 있고 주관식으로 좀 쓰는 거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일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데 성적은 제일 더럽게 안 나오는 수학. 뭐 다 공감하시지 않아요? 수학?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애들한테 이제 가르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야, 영어 하지 말고 수학해 이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특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능 특강이라는 거를 수학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안 하고 연계라는 것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때 기출문제는 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봤을 거라 보는데 수능 특강은 이게 뭐 되겠어? 이거 푼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생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들이든 좋은 문제, 나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 나왔는지 그래도 수능 특강이라는 게 이번에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도 국어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만 딱 풀고 나서 맞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좀 자제하고 문제를 딱 풀었어도 맞았는데 혹시 내가 이거 풀었을 때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해답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문제만 딱 맞으면 난 이거 풀 수 있어 하는데 시험 때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 하면은 시간이 한 문제당 10분 틀리면 이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지 거기서 내가 몰랐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고 문제 표현이 이런 표현들을 내가 생각했던 다른 개념에 접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해설지를 보면서 하면 좋겠고 해설지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게 되면 당연히 EBS에서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본인도 이제 문제 접근도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 수능 특강에 대해서 이런 걸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기출하고 이제 수능 특강 학습이라고 했을 때 아직 기출 학습이 명확하게 끝까지 다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특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출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작년 수능과 수능 특강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6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 수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고 수능 특강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 선후 관계를 준다고 하게 되면 기출문제 중에서는 수능 문제 정도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레벨 2까지 특히 레벨 2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아마 기출문제 다 봤던 학생들이면 충분히 했을 거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 한다면 레벨 2에서도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 문제를 꼼꼼하게 보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풀었더라도 해답지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걸 하나하나씩 좀 익혀가면 이번 6월 대비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레벨 1도 못 풀어. 어떻게 할까? 우리 수학 가져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죄송합니다. 레벨 1도 못 푼다 하더라도 6월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어차피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최저를 준비한다면 수학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수학에 대해서 못 맞힐 거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시에서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6월까지는 해보는데 레벨 1도 안 된다 하게 되면 수능 특강에서 레벨 1 정도면은 지금 4등급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레벨 1까지는 어떻게든 하려고 레벨 2랑 레벨 3는 좀 제외시키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특히 2점짜리, 3점짜리랑 4점짜리 같은 경우는 9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까지 도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진도를 빠르게 예제만 추르르르륵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단원 한 단원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5월에 휴일이 많으니까 한 단원 한 단원 한 단원 나가느나 쭈르륵 나가나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 대면 안 돼요. 지금 시기에 그치. 뭔가 방법이 아니고 한 달 안에 특히 공통 과목 같은 경우 수원 수투는 진짜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 보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뭐 방법이 아니고 다 보고 간다. 5월 동안 휴일이 있으니까 6월 1일 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한번 쏟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머무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 이거 모르겠으니까 계속 그 문제만 붙잡고 있고 그 단어만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일단 진도를 빠르게 나가라. 빠르게 나가면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인강 한번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생각하면 안 되면 못 풀어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그러면 해설지를 읽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인강을 들으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됐건 뭐 학원이 됐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라도 그거는 전반적으로 쭉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5월 동안은 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탐구 준비하는데 선생님 저 3월달까지 개념 한 바퀴 다 돌렸는데요. 지금 이제 까먹었어요. 지금 다시 개념 돌릴까요? 문제 풀까요? 이런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수시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은 선생님은 야 개념을 돌려라 주의인가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라 주의인가요? 일단은 개념을 돌렸다라고 하면은 3월 모의고사 때요. 30점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개념을 한 바퀴 제대로 돌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아래 나온 점수들이 있어요. 20점. 이거는 개념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본인 점수가 3월 모의고사에서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에서 한 35점 이상 획득을 했다. 그럼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 문제로 가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25점 아래다. 내가 개념을 들었는데도 25점 아래야. 그러면 개념 다시 하세요. 그러면 30점이면요? 30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치면 3단원하고 4단원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기가 본인이 잘 틀리는 단원을 좀 더 보고요.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틀리는 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천체, 그죠? 그 부분 그리고 퇴적한 부분 이제 돌, 그죠? 자연의 돌. 그 돌 부분은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사문 같은 경우에는 도표 그리고 과탐으로 하면은 생명에서 유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는 천체 이런 부분은 개념 학습할 때 사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만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걸리니까 그치, 어려워서. 그러면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학습하는 게 좋을지. 다른 단원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획득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거기서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다른 단원 문제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지역적으로 막 붙들고선 그러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이고 지금이 이제 한 4월 말쯤 되니까 약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는 식으로 좀 들리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시기에는 정말 선생님들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윗쌤 얘기, 수학 얘기 들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전 영어를 대변해 보자면 정말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맞춘 건데 저 여기 있는 거 모르는 단어 이제 안 외울 거예요. 왜 안 외워? 이러면은 다 맞았으니까요.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 영어 탐구보다 좀 더 밑에 있고 애들이 공부를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할 때 국어 많이 풀고 수학 많이 풀고 탐구 많이 해봐. 단 영어는 자투리 시간에 듣기라도 좀 했으면 혹은 단어라도 조금 외웠으면 영어가 어려운 게 뭐야? 영어라서 어려운 거잖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기 전까지 영어 자꾸 들어주고 계속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 짜투리 시간에 뭐 집 갈 때나 아니면 이제 잠깐 이제 어딜 나갔다 올 때나 그럴 때 이제 뭐 여러분 콩나물 많이 끼잖아요. 여기 귀에다가.
그거 들으면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싶다가도 나중에는 또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단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 대표해서 모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어떻게 제일 공부 잘해요? 라고 한다면 단어 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단어가 안 외우면 내가 몸이 불안해. 를 정도로 그냥 단어는 산소처럼 주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고전시가 공부해라, 뭐 퇴저감 돌 공부해라, 너는 뭐 수원수도 공부해라 이러지만 영어는 사실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간 배분이 좀 어려우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그래, 너 5월 달에 국어, 수학 탐구하고 나머지 좀 쉬는 시간에 영어 조금 하고 단어 조금 외우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영어도 영어 단어가 그냥 땡 많이 외우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우선적으로 외우는 게 필요할까요? 연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니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장 있잖아요. 그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그것도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온 단어들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그리고 내가 어저께 외운 걸 오늘 까먹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워 등등등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외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그러니까 뭐 문법 그래 뭐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단어를 외울 때 이게 품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좀 외웠으면 좋겠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래야지 여기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테니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고 어제 틀린 거 오늘 안 틀렸으면 좋겠고,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면 좋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적어도 하루에 100개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최고 나이스하잖아요. 최고 정당하고. 근데 이번 3평처럼 문제 나오면 또 몰라. 왜냐면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탐구 하나, 영어 하나 맞춰서 2합 6 맞출 거예요. 2합 7 맞출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여태까지 영어 그냥 만만히 보고 있다가 요번에 된통 당했어요. 3평 때. 탐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번에 이제 정말 세게 한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달 때만이라도, 4월달은 뭐 중간고사 핑계가 어쩔 수 없지만 5월달에 6월 전까지는 좀 단어를 하루에 좀 100개씩만 좀 외웠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짜줘야 되는 거 아니야? 5월달 너네 이렇게 해 라고. 그럼 지금 한번 짜볼까? 네. 일단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쉬는 날에. 이건 짜서 올려주죠 저희가. 아, 그럴까요? 네. 짜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달에 쉬는 날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또 등급별로 또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올려볼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고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라고 느끼지 말고 정말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 풀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해는 화창하고 놀러 가자는 친구들은 많고, 그런데 진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6월 전에 또 4월이 밀려서 5월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 쉬는 날에 그 유혹을 이기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3이고 수험생인 거를 망각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학생들에게 희망 같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는 쉬더라도 좀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거를 어느 정도 잘 짜서 했다면 정말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가장 추천하는 건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나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쉬는 날이 많다라는 건 유혹이 진짜 어느 누구도 그걸 이겨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어느 정도
나 이 정도 했으니 나한테 대한 뭐 선물을 준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조금 희망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간고사는 끝났고 6평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계획을 짜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스터디와 빅토리 입시랩이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과 하다스터디였습니다. 안녕!